사람들이 건강하다며 먹으라고 한 그것. 지금 당신 냉장고에 있는 그것이 바로 당신을 조용히 고자 구찌로 만드는 원흉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검쟁이 말을 듣지 않는 이유. 당신 내면의 욕망의 불꽃이 잔불만 남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채소를 많이 드세요.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채소들 중 일부가 바로 배신자라는 것을. 당신의 몸에 여성 호르몬 독2을 주입해 당신의 그곳을 점점 더 무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의사 박진우입니다. 지난 30년, 저는 자신의 채소 접시에 의해 독살당하는 수많은 전사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침대 위에서 재구실을 못하는 치욕감과 수치심을 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심장 건강을 말했지만 저는 발기력 보치1을 말합니다. 만약 제가 당신이 매일 먹는 일부 채소에 다음과 같은 3가지 끔찍한 짓을 하는 숨겨진 화합물이 가득하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수치 증가 당신의 남성적인 몸을 부드럽고 나약하게 바꿔버립니다. 혈류지식 동맥을 경화시켜 당신의 검을 팽팽하게 채워야 할 뜨거운 피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전립선 염증 유발, 매번의 소변을 고문으로 매번의 사정을 실망스러운 미약함으로 바꿔놓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저는 당신을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채소 접시에 숨어있는 4명의 배신자를 폭로하고 그 반대의 일을 해낼 4명의 강력한 동맹을 공개할 것입니다. 며칠 안에 혈류를 뚫고 내면의 야수를 깨워 당신의 검을 뜨거운 강철 기둥으로 바꿀 동맹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으십시오. 60대 이상 남성의 에스트로겐을 3% 이상 증가시킬 수 있는 녹색 채소의 이름을 폭로할 테니 말입니다. 수많은 남성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학적 고작으로 만들고 있는 바로 그것을 이곳은 건강 채널이 아닙니다. 전략실 찰레시 언니입니다. 거짓말에 의해 거세당하기를 거부한다면 구독, subscribe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입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라이크를 누르십시오.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자들의 뺨을 후려치는 것처럼. 자, 조사를 시작합니다. 당장 당신의 접시에서 내던져야 할 4가지 채소의 정체를 밝힙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그 속은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생명력을 빨아먹고 무기를 무르게 만들며 남성성을 파괴하는 암살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들이 발기의 적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잊혀진 정력, 당신의 채소 접시 위, 배신자들을 폭로한다. 건강식품에 탈을 쓴 배신자, 수백만 한국 남성들을 속여온 첫 번째 적의 정체를 밝힙니다. 침실의 전사들을 화학적 고자로 만드는 소리 없는 살인자, 그 이름 콩, 그리고 그 모든 파생물들, 두부, 두유, 그리고 당신이 집어먹는 에다맘의 풋콩까지 제 진료실에서 목격한 한 가지 이야기, 하나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민준 씨 68세라고 부릅시다. 은퇴한 교장 선생님, 명석한 두뇌, 사랑하는 아내까지. 하지만 그는 병 때문이 아니라 은밀한 치욕감에 사로잡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그는 실망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제가 더 이상 저 자신 같지가 않습니다. 피곤하고 침실의 불꽃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는 감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끔찍한 죄를 숨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잠자리를 피하며 보낸 기나긴 밤들, 자신의 검이 명령을 거부했을 때의 그 무력감, 아내의 갈망하던 눈빛이 점차 동정으로 변해가는 것을 봤을 때의 그 강박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장은 괜찮았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약간 높았지만 붉은 깃발처럼 제 눈앞에서 춤을 추는 수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에스트로겐,
즉 여성 호르몬 수치가 그의 나이대 남성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식단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민준 씨는 지난 몇 년간 두부를 먹고 두유를 마시며 매일 에다마메를 간식으로 먹는 것으로 식단을 바꿨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심장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는 저를 역겹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의 머릿속에 주입한 그 거짓말이 역겨웠습니다. 콩은 건강 전문가들이 극찬함에도 불구하고 식물성 에스트로겐, 피토에스트로겐, 남성의 몸에서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흉내내는 식물성 화합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60대 이상의 남성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재앙입니다. 이 나이대에. 당신의 테스토스테론 공장은 이미 게으르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신이 이런 가짜 에스트로겐을 몸에 쏟아부으면 당신은 당신의 남성성을 불태우고 있는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은 내부의 적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손으로 당신 안에 야수를 거세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당신의 침대 위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교근 곤두박질치고 몸은 나약해지며 피로가 당신을 덮칩니다. 그리고 김민준 씨처럼 제가 목격한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남성들처럼 발기는 변덕스러워지고 약해지며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곳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 실패를 상기시키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당신이 의도적으로 먹는 두부나 두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적은 훨씬 더 교묘합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식단에 스며듭니다. 건강 증진, 단백질 바, 샐러드 드레싱, 포장된 간식, 그리고 최악으로는 가짜 고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콩을 사랑합니다. 싸고 다용도이며 무엇보다 건강이라는 완벽한 위장 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 특히 당신의 남성 호르몬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는 테스토스테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콩과 노년층의 체내 염증 증가, 심지어 갑상선 기능 장애와의 연관성을 지적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여성 호르몬으로 자신을 독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피로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혈액순환과 신경민감도의 자연적인 노화와 결합하면 침실에서의 완전한 붕괴를 위한 완벽한 폭풍, 확실한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김민준 씨에게 설명했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건강한 생활 방식에 대한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사였습니다. 그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인생에서 콩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아주 작은 양이라도 포함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몇 주 후 그는 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는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의 아내가 제게 손으로 쓴 감사 카드를 보냈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남편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콩이 독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60대 이상의 남성, 피로감과 씨름하고 말을 듣지 않는 검을 가졌으며 전립선을 걱정하는 남성에게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성성을 위한 독입니다. 남성성을 희생하지 않고도 몸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수백 가지의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어두운 면을 가진 건강 식품에 대해 말하자면 혈압계의 기적의 약으로 칭송받지만 잘못 조리되었을 때 당신의 동맥을 조용히 경화시키고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혈류를 질식시킬 수 있는 다음 채소에 대해 듣게 될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흔한지 당신은 믿지 못할 겁니다. 다음 배신자의 정체를 함께 폭로해 봅시다. 2. 통조림 또는 초절임 비트, 여성 호르몬으로 당신의 남성성을 조용히 거세하는 첫 번째 배신자, 콩의 정체를 폭로한 것에 이어 이제 두 번째 적으로 넘어갑시다. 더 교묘한 놈. 건강 전문가들이 직접 당신의 주방으로 밀어넣은 트로이 목마, 그 이름 통조림이나 초절임 형태의 비트. 얼마 전 이준호 씨 72세라는 환자가 희망과 실패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제대로 했습니다. 비트가 혈액순환에 좋다고 읽어서 거의 매일 먹었죠. 그는 마치 죄를 고백하듯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는 여전히 차갑고 솔직히 말해서 아랫도리 사정은 나아지질 않네요. 그 아랫도리 사정이라는 구절은 남자의 무기가 그를 배신했을 때나 나올 법한 치욕스러운 속삭임이었습니다. 저는 의사의 눈이 아닌 수사관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선생님, 비트를 신선한 것으로 드십니까? 아니면 통조림으로 드십니까?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통조림으로 먹습니다. 그가 인정했습니다. 가끔은 초절임으로도요. 그게 더 편하니까요. 바로 그곳이 범죄의 현장입니다. 그의 자존심에 총알을 박아 넣은 바로 그 원인입니다. 비트, 그 자연 그대로의 원초적인 형태일 때 그것은 한 남자의 혈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임이 틀림없습니다. 질산염으로 가득 차 있고 당신의 몸은 이것을 산화질소, 혈관을 활짝 열어젖혀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으로 뜨거운 피를 돌진하게 만드는 기적의 분자로 바꿉니다. 강력한 혈류는 명석한 두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군인처럼 믿음직한 발길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지만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비트가 깡통에 갇히거나 식초에 잠기는 순간 그 마법은 암살당합니다. 통조림 과정의 고열은 장기간의 보관과 결합하여 그 귀중한 질산염 분자를 상당 부분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초절임 과정은 더 최악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에 엄청난 양의 나트륨을 쏟아붓습니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준호 씨는 자신의 혈류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빌어먹을 나트륨은 바이스처럼 작동하여 당신의 동맥, 특히 그곳으로 이어지는 미세하고 민감한 혈관들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힘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가 먹은 초절임 비트 한 조각이 발기라는 관에 못을 박는 망치질이었던 셈입니다. 그 정도의 소금은 단순히 혈압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산화질소 생산 능력을 직접적으로 감소시켜 미약한 혈류, 반쪽짜리 발기, 그리고 실망스러운 퍼포먼스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깡통과 병들을 버렸습니다. 대신 약간의 올리브 오일을 뿌려 오븐에 구운 신선한 비트로 대체했습니다. 복잡할 것 하나 없었습니다. 2주 안에 이준호 씨는 손과 발에서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한 달 안에 그의 에너지는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침실에서의 정력은 단 한 알의 약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반짝이는 눈빛과 흐뭇한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모든 남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든 채소가 똑같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가공 과정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강장제로 시작한 것이 잘못된 형태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깡통에 손을 뻗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내 파이프를 확장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조용히 틀어막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선물, 그 맛으로 칭송받는 사랑받는 음식이라고 믿는 다음 채소로 넘어갑시다. 하지만 노년의 남성, 특히 관절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당신의 무릎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염증의 원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뇌로 쾌감을 전달하는 바로 그 신경에 영향을 줍니다. 저와 함께 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겁니다. 3. 가지과 채소. 특히 가지우리는 호르몬을 독살하는 놈들과 혈류를 질식시키는 놈들의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교활한 암살자인 세 번째 적과 마주합니다. 이놈은 당신의 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쾌감을 공격합니다. 그 이름 가지과 채소. 그리고 이 갱단의 두목은 바로 가지입니다. 저는 75세에 은퇴한 건설업자. 최승혜연 씨와 함께 앉아있던 그 오후를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그의 손은 가죽처럼 거칠었고 마음은 넓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는 거의 영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허리도 쑤시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랫도리에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불이 꺼지고 전선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쾌락의 중심이어야 할 바로 그곳에서 느껴지는 그 영혼 없는 감각, 그 끔찍한 무감각, 그것은 오직 남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지옥입니다. 그것은 성행위를 정복해서 영혼 없는 기계적인 임무로 바꿔버립니다. 검사 결과는 비정상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활동적이었고 건강하게 구운 채소, 다채로운 색깔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거의 매일 저녁 가지를 먹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토마토와 함께 구워주거든요. 바로 그것이 범인이었습니다. 가지는 그 동료인 토마토와 고추와 함께 가지과라는 악명 높은 갱단에 속해 있습니다. 무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채소들은 알칼로이드라는 천연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알칼로이드를 미세한 깡패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일부 사람들, 특히 노년의 남성들에게 이 깡패들은 몸속에서 은밀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저강도 염증. 이 염증은 당신의 무릎 관절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최악인 것은 당신의 신경계 자체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곳에서 뇌로 쾌감 신호를 전달하는 극도로 민감한 신경들을 말입니다. 당신의 몸을 고압전기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테스토스테론은 전력원입니다. 혈류는 케이블입니다. 하지만 연결부, 릴레이가 부식되거나 염증이 생기면 전력이 아무리 강해도 신호는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불꽃도 폭발도 없을 겁니다. 오직 죽음과 같은 침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승현 씨에게 일어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의 검은은 남은 테스토스테론 덕에 여전히 설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감각은 사라졌습니다. 쾌감을 도둑맞은 것입니다. 그는 텅 빈 의무를 수행하는 영혼 없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가지과 갱단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가지는 그의 접시에서 즉시 추방되었습니다. 토마토와 고추도 최대한 제한되었습니다. 몇 주 후 무언가 변했습니다. 그의 다리의 저림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다시 감각이 느껴져요. 그 감각, 만졌을 때의 짜릿한 민감함, 절정에 도달하였을 때의 폭발적인 느낌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발기를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의 영혼을 되찾은 것입니다. 저는 모든 남자가 토마토 하나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무감각을 느끼고 감각을 잃어가며 쾌감이 희미해지고 있다면 당신의 접시를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놈들 중 누가 내 쾌감 신경을 조용히 끊어버리고 있는가? 그리고 끊어진 연결에 대해 말하자면 가장 똑똑한 사람들조차 속아 넘어가는 마지막 채소가 하나 남았습니다. 항암 전사로 칭송받는 채소지만 당신이 잘못 조리하면 그것은 적으로 돌변하여
당신의 힘을 안에서부터 빨아먹습니다. 이 마지막 사기꾼의 정체를 함께 폭로해 봅시다. 4. 너무 익히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린 브로콜리. 우리는 호르몬을 독살하는 놈들과 혈류를 질식시키는 놈들의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이자 가장 교활한 적과 마주합니다. 이놈은 당신의 힘이나 쾌감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절친인 척하면서 조용히 생명력을 빨아먹고 당신의 무기를 쓸모없는 장식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이름 너무 이기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린 브로콜리. 강대성 씨 9세라는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건강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저녁 브로콜리를 찝니다. 그는 애처로운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전립선에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는 킥킥 웃었지만 그건 공허한 웃음,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에너지는 사라졌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밤에 깨서 소변을 보는 횟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침실에서의 퍼포먼스는 그건 아득한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점점 거세당하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바로 그때 제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리하십니까? 그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저는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찝니다. 가끔 바쁠 땐 전자레인지에 돌리고요. 그 대답이 바로 자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적나라한 진실입니다. 브로콜리는 그 원초적인 형태일 때 60대 이상 남성을 위한 가장 위대한 전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설포라판이라는 기적의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설포라판을 전개 특수부대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임무는 당신의 몸에 있는 과잉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을 사냥하고 파괴하며 독소를 청소하고 한 남자의 두 번째 권력 중심부인 전립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군대는 당신의 검을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된 강철 무기로 만들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이 특수부대는 열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당신이 브로콜리를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찌는 순간 당신은 그냥 요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그 특수부대의 병사 한 명 한 명을 물에 빠뜨려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그건 더 최악입니다. 그들의 변경에 원자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군대 전체가 전멸하는 겁니다. 강 선생의 접시 위에 남은 것은 그저 흐물흐물하고 영혼 없는 채소의 시체뿐이었습니다. 섬유질은 있겠죠. 하지만 그 영혼, 그 전투력은 삼켜 죽어버렸습니다. 강 선생은 자신도 모르게 밤마다 자신의 경호부대를 암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남성성을 보호하기 위해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쓸모없는 위선자로 만드는 방식으로 조리했습니다. 그는 시체를 먹었고 그의 몸도 점차 시체가 되어갔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자신의 군대를 암살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브로콜리를 3분 이상 찢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깨우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혹은 더 좋게는 날 것으로 먹었습니다. 변화는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머리가 더 맑아질었습니다. 그 저주스러운 야간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너지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걷기 위한 에너지가 아니라 원초적인 충동, 사냥꾼의 욕망이었습니다. 한때는 기억에 불과했던 아침의 발기가 이제는 매일 아침 당당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브로콜리를 너무 익히는 것은 단순히 그 맛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남성성 보호 화합물 중 하나를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배신자들의 정체 폭로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정한 동맹군을 소집할 때입니다. 당신의 혈류를 용암으로, 당신의 신경을 고압 전선으로, 그리고 당신의 몸을 지칠 줄 모르는
쾌락기계로 바꿀 수 있는 채소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당신을 안에서부터 더 젊고, 더 강하고, 침대 위에서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제2선의 일부 루꼴라. 당신의 정력을 위한 로켓 연료. 당신 접시 위에 배신자들을 폭로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우리는 진정한 동맹군을 소집해야 합니다. 당신의 혈류를 용암으로, 당신의 신경을 고압전선으로, 그리고 당신의 몸을 지칠 줄 모르는 쾌락기계로 바꿀 수 있는 전사들 말입니다. 첫 번째 동맹군이자 가장 잊혀진 연료, 그것은 바로 루꼴라입니다. 한 남자가 정신적으로가 아닌 본능적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목격하는 것에는 아름답고도 적나라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는 71세의 전직 대한민국 공군 정비사 윤지훈 씨에게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자신의 그곳이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 진료실에 앉아 한참 동안 침묵하다 거의 부서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예전의 저처럼 다시 사내 새끼로 느끼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몸과 영혼의 불꽃은 희미해졌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에서부터 오는 부패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인생을 충만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는 먼 곳을 응시하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단지 이 기계의 시동을 다시 거는 법을 모를 뿐입니다. 그 기계의 시동을 다시 건다는 구절이 문제의 핵심을 찔렀습니다. 전직 정비사로서 그는 엔진, 연료, 그리고 힘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잊혀진 전투기처럼 너무나 오랫동안 잘못된 연료를 주입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식단은 온통 베이지색이었습니다. 토스트, 파스타, 고기, 파이프를 막고 힘을 질식시키는 값싼 연료. 그는 녹색 채소, 특히 엔진을 기폭시킬 수 있는 채소들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그에게 침실을 위한 로켓 연료, 조용한 힘의 원천인 루꼴라를 소개했습니다. 자, 루꼴라는 그저 평범한 샐러드 잎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 건강수사관으로서 저는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 쌉쌀한 맛의 잎은 당신의 몸이 산화질소로 전환시키는 천연 질산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과학 용어는 잊으십시오. 산화질소를 기폭제목질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혈관, 특히 당신의 거무으로 이어지는 미세하고 민감한 혈관들을 활짝 열어젖히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확장하라, 홍수를 받아들여라. 가짜 밝기를 강요하는 파란 알약과는 달리 루꼴라는 거장 엔지니어처럼 작동하여 몸의 자연적인 시스템을 복원합니다. 그것은 동맥이 설계된 대로 확장하고 영양을 공급하도록 돕습니다. 혈류는 더 이상 미약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 모든 해면체를 채우고 그 힘없던 것을 뜨거운 강철 기둥, 생명력으로 펄떡이는 존재로 바꿉니다. 더 나은 혈류는 단순히 더 명석한 사고, 더 따뜻한 사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강력하고 더 안정적이며 언제든 명령에 따를 준비가 된 발길을 의미합니다. 윤지훈 씨가 자신의 식사에 루꼴라를 추가하기 시작했을 때 아침에 계란 위에 한 줌, 저녁에 작은 샐러드 한 접시,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안에 그는 제게 무언가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정신이 맑아졌다고 느꼈습니다. 다리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는 거의 2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당당한 아침 발기, 그의 바지 속 뜨거운 강철의 증거.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엔진이 다시 시동 걸렸습니다. 그리고 약 한 알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것이 루꼴라의 조용한 힘입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대적으로 광고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 남자의 정력과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몸과 함께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 잎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약국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땅에서 자라나 당신의 접시 위에서 끈기 있게 기다리며 세월이 빼앗아간 것을 당신에게 돌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루꼴라는 시작일 뿐, 불쏘시개일 뿐입니다. 훨씬 더 놀라운 힘을 쥔 다른 채소가 있습니다. 손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종종 무시당하는 채소, 하지만 신선하게 먹었을 때, 그것은 당신의 시스템 전체에 용암과 같은 흐름을 보내 에너지를 날카롭게 하고 단 12시간 안에 당신의 퍼포먼스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을 함께 탐험해 봅시다. 제2부 붉은 비트. 당신의 혈류를 위한 용암. 신선하거나 구운 것만 해당. 제가 노년의 남성을 위한 성적 탄약고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무기들을 생각할 때 붉은 비트는 항상 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저는 송재림 씨 67세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인한 외모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은퇴한 소방관. 하지만 그는 질병 때문이 아니라 그가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에 느리고 꾸준한 상실감 때문에 실망한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남자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제 아내도 그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고백, 당신의 여자가 더 이상 당신을 남자가 아닌 환자로 본다는 그 느낌, 그것은 자존심에 곧바로 발사된 무자비한 총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면, 스트레스, 약물. 하지만 저는 계속 한 가지로 돌아왔습니다. 혈액순환. 송재림 씨의 다리는 아침에 종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지구력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중간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은밀한 수치심 때문에 잠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들이 거의 항상 혈류에서 시작되며 혈류가 약해지면 다른 모든 것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가 송재림 씨에게 붉은 비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깡통 속에 창백한 것이나 식초에 잠긴 것이 아닙니다. 오븐에 구워 흙냄새가 진동하는 신선한 붉은 비트 말입니다. 그것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가락을 더럽힙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당신의 피를 용암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화합물 중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식이질산염. 이 질산염은 몸에 들어가면 당신의 혈관에게 활짝 열어라 라고 명령하는 분자인 산화질소로 변합니다. 그것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몸 전체에 자유롭게 돌진하게 합니다. 당신의 다리, 심장, 뇌, 그리고 그렇습니다. 당신의 성기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비트는 저 작은 파란 알약들이 약속하는 것에 자연적이고 원초적인 버전과 같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가짜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몸이 직접 그 일을 합니다. 스스로 쾌락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송재림 씨는 일주일에 몇 번 밤에 오븐의 비트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브 오일, 바다 소금, 그리고 인내심만 있으면 됐습니다. 며칠 안에 그는 온기를 되찾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피곤하지 않게 더 멀리 걸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더 이상 쉽게 산만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어느 이른 아침, 그가 진료실 카운터에 기대어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을 때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아내가 예전처럼 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갈망의 미소? 그것은 저에게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의미였습니다. 저는 송재림 씨와 같은 이야기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비트는 많은 남자들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몸의 일부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순히 기능만이 아니라 존엄성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류입니다.
그것은 산소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단순한 것들을 되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신선하거나 구워야 합니다. 절대로 초절임이나 통조림은 안 됩니다. 일단 소금물에 잠기거나 공장에서 삶아지면 그 귀중한 질산염 분자들은 암살당하고 남은 나트륨은 바이스처럼 작동하여 당신의 동맥을 옥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정성껏 준비된 진짜 음식에서 시작된다고. 만약 당신이 당신의 순환, 명료함, 그리고 정력에서 현저한 차이를 느끼고 싶다면 신선한 붉은 비트로 시작하십시오. 단 일주일만 시도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이 알아차릴 것이고 분명히 당신의 파트너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가 당신 주방의 유일한 힘의 원천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곳, 당신의 전립선을 보호하는 다른 채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짙은 붉은색을 띠며 당신이 그것을 가열하는 순간 강력한 항산화제로 변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것을 날 것으로 먹고 그 혜택을 완전히 놓칩니다. 이 조용한 전사를 전이어 다음 편에서 탐험해 봅시다. 제3부 익힌 토마토, 전립선의 조용한 수호자 정우성 씨가 제 진료실에 들어오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는 74세, 은발의 신사였고 여전히 그가 예전에 그랬던 판매원처럼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신체적 불편함보다 더 깊은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치욕스러운 비밀을 숨기는 것처럼. 단순히 소변을 자주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실패를 인정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끊임없는 걱정, 머릿속에 그 압박감입니다. 아내와 친밀해지려고 할 때마다 저는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산만하거나 혹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마른 침을 삼키더니 제게 영원히 남을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의 환자가 아니라 그녀의 남자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그 고백이야말로 수백만 60대 이상 남성들이 겪고 있는 지옥입니다. 화가 난 전립선으로부터의 압박,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퍼포먼스의 꾸준한 저하가 매일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그것은 침실을 열정의 전쟁터에서 당신은 환자이고 당신의 아내는 원치 않는 간호사인 진료실로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한 남자의 두 번째 권력 중심부를 조용히 보호해온 소박한 채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먹었을 때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채소는 토마토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날 것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익혀서 먹는 것입니다. 토마토가 익으면 그들은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라이코펜을 대테러 특수부대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전립선 조직을 직접 겨냥하여 염증의 불길을 진압하고 당신의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단순히 심장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 위험을 줄이고 심지어 전립선암 위험을 낮추는 데 임상적으로 입증된 몇 안 되는 천연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성생활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건강하고 염증 없는 전립선은 더 적은 압박, 더 적은 야간용,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더 적은 걱정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화장실에 달려갈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그것은 쾌락에 집중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혈류는 염증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신경은 쾌락의 신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우성 씨에게 천천히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식사에 익힌 토마토를 추가하라고, 집에서 만든 소스, 빵 위에 구운 토마토, 혹은 올리브 오일과 허브로 만든 간단한 토마토 수프 한 그릇. 핵심은 항상 올리브 오일과 같은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는 것. 그것은 당신의 몸이
라이코펜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돕는 운송 차량 역할을 합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진짜 음식이면 됩니다. 몇 주 안에 그는 밤에 급한 소변이 줄어드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더 잘 잤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점차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아내가 얼마나 많이 알아차렸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다시 웃네.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더 이상 화장실 문에 붙어 있지 않네. 그 변화, 작고 조용하며 꾸준한 그 변화가 그가 단순히 환자가 아닌 남편, 연인으로서의 역할을 되찾기 시작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익힌 토마토를 전립선의 조용한 수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습니다. 폭발적인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그들은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남성의 몸을 지원합니다. 조용히 당신의 힘과 자신감을 빼앗아가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토마토를 그릇째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단 2~3번의 익힌 토마토 요리만으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늘, 바질, 올리브 오일을 더하면 당신의 몸과 당신의 그곳이 감사할 치유의 음식이 됩니다. 하지만 토마토가 전립선을 보호하는 동안 다른 전선에서 작동하는 마지막 채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순환을 돕거나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당신의 몸속에 사슬로 묶인 테스토스테론을 해방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노년 남성들이 진정으로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수년 동안 당신의 냉장고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제4부 시금치, 당신 내면의 야수를 해방시키는 열쇠. 저는 안성기 씨 70세와 마주 앉은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작고 온화한 태도를 가진 남자. 그는 4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고 아내를 깊이 사랑했지만 많은 남자들이 입 밖으로 내뱉기 두려워하는 신체적 무력감보다 더 고통스러운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가 공기 속으로 사라질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이상 남자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몸에도, 마음에도, 제 욕망에도 저는 제가 소멸했다고 느낍니다. 그 소멸감, 그것은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 조용한 독살입니다. 안성기 씨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약을 과다 복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폐위된 왕의 모든 징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낮은 에너지, 멍한 머리, 동기 상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내와의 거리감, 그리고 그의 나이대 많은 남자들처럼 그는 그것이 단지 노화의 일부, 받아들여야 할 것, 견뎌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갈이었습니다. 수년간의 스트레스, 가공식품, 나쁜 순환, 그리고 미네랄 손실은 몸이 테스토스테론을 제대로 생산하고 더 중요하게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테스토스테론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테스토스테론이 혈액 속 단백질에 의해 사슬에 묶이고 감금되어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갇힌 맹수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은 그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을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가장 간과된 해결책 중 하나, 그 우리를 여는 열쇠는 거의 모든 식료품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금치. 삶은 채소의 밍밍한 이미지는 잊으십시오. 시금치를 거장대장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짙은 녹색 잎채소는 마그네슘, 엽산, 그리고 식물성 질산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당신 내면의 야수를 깨우기 위해 삼중주로 연주합니다. 엽산과 질산염은 혈관 확장을 도와서
야수가 해방되었을 때 그것이 돌진할 넓은 길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진짜 열쇠는 마그네슘에 있습니다. 노년의 남성에게. 마그네슘은 단순히 미네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족쇄를 끊는 펜치입니다. 그것은 테스토스테론과 그것을 감금하는 단백질 사이의 결합을 끊어 테스토스테론을 혈류로 해방시켜 당신의 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사용하게 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년 남성에게 그것 하나만으로도 피로와 활력, 무관심과 욕망, 단절과 정복자의 자신감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안성기 씨에게 천천히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점심에 찐 시금치 한 줌을 더하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첫째는 그의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더 정신이 맑아지고 대화에 더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의 몸이었습니다. 산책할 때 다리가 더 튼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감동시킨 순간은 어느 날 아침 그의 아내가 그에게 입을 맞추며 말했을 때였습니다. 당신 다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네. 그 허리를 꼿꼿이 세운다는 말은 단순히 자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감에 관한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시금치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녹색이거나 유행이거나 자연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늙어감에 따라 가장 중요한 당신 몸의 시스템에 영향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혈류를 지원합니다. 그것은 호르몬 균형을 돕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것은 당신이 항상 가지고 있던 힘을 해방시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처방전 없이, 부작용 없이, 그리고 당신 몸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해냅니다. 그러니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찌든, 볶든, 스무디로 갈든 시금치를 당신의 일상적인 습관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단순히 에너지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당신이 지니고 다니는 조용한 힘에서도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순환, 호르몬 균형,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먹어야 할 4가지 동맹군을 소집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시 위에 올바른 음식이 있더라도 많은 노년 남성들이 식사 시간에 저지르는 조용히 혈류를 약화시키고 당신의 힘을 빼앗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먹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다. 내가 진료 기록, 근심으로 가득 찬 한국 남자들의 얼굴을 다시 볼 때 나는 숫자를 보지 않는다. 나는 잠 못 이루는 긴긴 밤과 아내의 소리 없는 한숨, 그리고 남자의 무기가 주인을 배신할 때의 그 극한의 공포를 본다. 변화는 비싼 파란 알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관을 흐르는 피, 그리고 그 피를 키우기 위해 당신이 몸에 쑤셔 넣는 것에 있다. 캐캐묵은 이야기들은 잊어라. 김민준 씨는 콩을 끊은 후 단순히 에너지가 돌아왔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의 아내가 처녀 시절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남편 안에 야수가 깨어났다고 내게 속삭였다. 최승현 씨는 가지를 끊은 후 단지 감각이 돌아왔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침묵 속에서 혼자서 해결해야만 했던 잠자던 무기를 깨운 등골을 타고 흐르는 쾌감의 전류였다고 묘사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이것은 원초적 생물학이다. 당신이 자신의 본능을 독살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키우기 시작한 결과다. 루꼴라는 채소가 아니다. 불타는 사랑을 위한 로켓 연료다. 신선한 붉은 비트는 뿌리가 아니다. 하체로 피의 홍수를 일으켜 당신의 그곳을 아플 정도로 단단하게 만드는 원천이다. 익힌 토마토는 음식이 아니다. 당신 전립선 요새의 조용한 파수꾼이다. 그리고 시금치는 그것은 사슬에 묶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야수를 해방시켜 안성기 씨처럼 온화한 남자를 침대 위의 전사로 만든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강력한 증거다. 나이가 욕망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무지가 죽이는 것이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의 당신 몸은 여전히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는 쾌락 기계다. 그것은 올바른 종류의 연료를 달라고 절규하고 있으며 당신이 그에 응답할 때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발기로 보상할 것이다. 더 이상 아내의 환자가 되지 마라. 그녀를 환희의 신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녀의 남자가 다시 되어라. 다음 영상에서는 빈말만 하지 않겠다. 나는 이 채소들을 당신의 탄약고 속 무기로 만들어줄 7일간의 작전 계획서를 당신 손에 쥐어줄 것이다. 수천 명의 남자들이 그들의 녹슨 권총을 대포로 바꾸게 한 그 계획서를 당신 성생활의 다음 장은 여기서 시작된다. 놓치지 마라.